유엔 안보리가 어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지만 이에 거는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북한 또한 이전과 비교해서 다소 정제된 반응을 내놓고 있어서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해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정인지 국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외무성 보도 형식을 빌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린다면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로 준열이 단죄 규탄하며 배격한다.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인들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로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내용보다는 형식인데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논의했을 당시에 북한은 강력하게 우리를 제재한다면 국제사회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격이 높은 것이죠. 왜 격이 낮은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 내심 북한이 생각보다는 약한 제재안에 안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속내를 비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북한의 원유 공급 차단과 같은 어떤 강경한 카드, 바로 중국이 그 키를 쥐고 있는데 그와 같은 카드를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을 보시면은요. 중국이 유엔 제재를 저지했다. Holds back in UN sanctions라고 해서 국제사회도 중국의 역할에 상당한 아쉬움을 표한 바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이렇게 욕설이 안 나왔다는 건 정말 김정한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제재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북 저지한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매우 작은 길이다, 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제재들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천 차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제재의 한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다음 주 유엔 안보리 그리고 유엔 총회에 맞춰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이것을 기회 삼아서 한국과의 어떤 정상회담, 즉 서울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앞으로 더 긴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네, 김정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외무부 장관 나오고, 예. 뭐 하얀 머리 멋있습니다. 뭐 여자분들이 지금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외교가 그렇게 잘 되죠. 많은 사람이 아니 뭘 사과하는 겁니까?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사과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반성하세요. 사과할 일 있는가? 아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교부 장관을 불러놓고 백색 머리를 얘기한 건 또 뭡니까? 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 외교부 장관이 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뒤에 말미에 보시면 예. 이 백상머리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처럼 강 일도 좀 장관도 잘해라. 일도 잘하고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이 일도 좀 외교부 장관으로서 현재 외교 상황이 이러니까 좀 네. 일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네. 약간은 좀 이 염색약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인신공격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네. 더군다나 외교부 장관 나오라고 해놓고서 저 얘기만 하고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한테 아무런 질문도 안 했다라는 거죠. 현안 질문을 예. 안 하고 저 얘기만 한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머리 얘기만 하고요. 머리 얘기만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꽤 점잖게 반응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뭐 대처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본인은 이것을 여성 비하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네. 강경화 장관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비즈니스 회의를 가면 여성이 혼자일 때가 많은데요. 네. 나름 나를 칭찬한다고 외모를 평가해서 칭찬을 해요. 예. 네. 칭찬이라고 마냥 기분이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남성 우월적인 시각에서 보면 내가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해서 칭찬하는 게 좋은 선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바라지만 네.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업무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싶지 유독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모적인 것까지 뭔가 평가를 남한테 받는 것이 시간과 장소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칭찬한 사람한테 나 불쾌했습니다라고 또 하기 어려운 거죠. 네.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만약에 여성 장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외모로 왈가불가하는 멘트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네. 돼서 예. 결국 우리 어떤 근저리에 있는 선입견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외모도 같이 곁들여서 평가를 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조금 비하적인 예. 시각 예.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강경화 장관의 이 머리에 얽힌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유엔에서 일할 때부터 여성이라서 염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자신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염색을 안 했다. 또 이런 얘기를 밝힌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좀 난처한 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대 해석이 된다거나 궁금해한다던가 또 사실은 일반적인 그 사회 구성원들은 그 모습이 또 멋있다고 회자가 많이 되기는 네. 해요. 그런데 이것이 국회 대정부 질의라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에서 나온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를 한 부분도 악의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준비해 왔을 거예요. 예. 준비한 멘트거든요. 네. 이건 근데 조금 더 섬세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처음엔 아까 이렇게 사과 안 한다고 버티다가 워낙 인터넷 등지에서 사과 여론이 비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머리색 관련 언급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강 장관에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강 장관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희화화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바로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사과를 했으면 더 간단하게 끝났을 일을 사과를 일을 키운 다음에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저렇게 이제 반대 사과하세요 이렇게 한 게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국민의당과의 이 앙금이 김희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장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된 것에 대한 앙금이 상당히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배신했다 이렇게 네.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인식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엄연히 야당이에요. 그리고 김희수 헌재 소장은 사실은 부결을 자초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던 많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을 했잖아요.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정판은 사실은 이효중 방통위원장이거든요. 소위 5대 불가사유에 다 해당이 돼서 절대 안 된다라고 야당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는데 그냥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됐던 어떤 야당이 됐던 물론 뭐 정의당은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특히 국민의당이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져줄 거로 기대했던 것은 우리 상황 인식에 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추미 대표가 저렇게 국민의당 땡깡 부려 그리고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의원들과는 추미 대표가 눈길도 한번 쳐다보지 않는 이제 앞으로 사실 갈 길이 멀잖아요.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야당 협조 없으면 과반이 안 되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물론 화가 나겠죠. 좀 그래도 다독이면서 가야 될 텐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국회에 어떤 도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뭔가 협상이 있었다 우리끼리 국민의당과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들어주니까 저렇게 한마디로 아까 추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땡깡 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의 이제 국민의당, 민주당이 국민의당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 그게 단순히 이제 땡깡을 부리는 거로 치부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식의 논리들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네. 지금까지 많이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어제 네.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왔는데 네. 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밀담이 있었다 이거죠? 네. 밀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밀거래 그렇고. 밀거래는 네. 그렇고 이 좀 물밑 협상이 있었던 거죠. 협상에서 탁현민하고 김성진 박성진 이 후보자 그리고 네, 류영진 식약처장을 이 정진해 정질해 주는 대신에 네. 지금의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을 좀 통과를 시켜달라. 예, 네. 물밑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런 걸 실질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는 약간은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공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화도 났겠죠. 그리고 네. 원내대표로서 일종의 책임감도 그렇죠.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타당의 원내대표하고 협상 과정에 있던 것을 뭐 소위 이렇게 까발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일 안 하겠다는 네. 거예요. 협상이 그리고 어려워지겠죠. 이게 뭐 밀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은 유영진 식약처장 얼마나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까? 네. 그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국회 답변 태도라든지 업무를 과연 알고 네. 있는 것이냐.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도 해임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죠. 문제가 예. 많이 드러났고 박성진 지금 후보자입니다만 여기도 논란이 많은 거고요. 네. 네. 근데 이걸 마치 이것을 해주면 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협상하거든요. 네. 예, 근데 하죠. 하죠. 거기 있던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위 이렇게 까발려 갖고는 여당 원내대표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 전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 김희수 헌재소장보다 더 논란이 많은 부분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관이죠.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인 것은 예. 맞습니다만. 네. 근데 대법원장은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네. 각급 1심, 항소심 대법원의 수장이고 네. 인사 권한도 엄청 많이 갖고 예, 있습니다. 법관들의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에 3분의 1의 지분이 있거든요. 네. 헌법재판관 추천도 대법원장이 그렇죠. 3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3명, 네. 국회에서 3명.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인데 너무 정치 편향성이 뚜렷한 후보 아니냐. 네. 그러지 않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희수 후보자 부결됐다고 타당의 원내대표와의 그 협상 과정을 이렇게 여과 없이 까발리면 앞으로 척척산중일 텐데 공개하면 해주세요. 공개하면. 네, 공개 네, 네. 이렇게 예. 공개하는 드러내면, 거에 네.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어떻게 하자는 예.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고. 네.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이제 법조직역에 있는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헌법재판장이나 이런 인사도 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이번에 존재감은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당이 반대라면 뭔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거다. 네.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일이 반복이 되면 국민의당이 반대를 했을 때 혹시 다른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지금 하자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 인사 적격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볼멘 소리를 들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합의의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 적격하냐 부적격하는 것을 합리적 근거로 밀어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법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조금 더 무책임하게 볼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은 네. 듭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에도 굉장히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단순하게 비교하겠습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습니다. 춘천지법원장을 했습니다. 부산지법원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선관리위원을 했습니다. 중앙선관리위원을 했습니다. 참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프로필이 과연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발 발언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세요. 자, 잠깐만 그건 야당 자, 발언 아직 못 보셨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이 프로필을 보고 대법원장의 자질을 논하는 겁니다. 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물론 그 뭐 정치 편향성 논란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함량 미달인 사람이 대법원장 그 후보자 자리까지 올라왔냐라면서 사실상 이제 인신공격 비슷한 걸 했어요. 이게 또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오신 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부적절하죠. 단순하게 어떤 그 양력을 평가해가지고 그걸 서열을 시키고 그 서열에서 등급을 매겨서 전임자보다 낮은 등급 뭔가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네.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우리 법원에서 가장 지금 탈파해야 될 게 서열주의, 기수문화. 학벌주의, 네. 성적주의거든요. 네. 그런 위주로 인사를 해왔던 이 법원의 어떤 실무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개혁의 적임자로 김명수 후보자가 나왔는데 네. 그 과거의 적폐로 분류할 수 있는 서열주의, 학벌주의 어떤 학업 위주의 그런 서열 문화를 비교해서 뭔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김명수 후보자는 일단은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동의되는 부분인데 이 정치적인 성향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문제된 판결 그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예. 이 판결이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례라든가 객관적인 공정한 그 기존의 판례랑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이념에 치우쳤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물어가야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잣대로 당신의 판결에는 문제가 있었을 거야라고 추정하고 예견해서 좀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 뭐 장제원 의원이나 김중로 의원은 내가 더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이것만 딱 잘라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나 국회 대정부 질의는 TV로 다 생중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어떤 빌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이 낮은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 내심 북한이 생각보다는 약한 제재안에 안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속내를 비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북한의 원유 공급 차단과 같은 어떤 강경한 카드, 바로 중국이 그 키를 쥐고 있는데 그와 같은 카드를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을 보시면은요. 중국이 UN 제재를 저지했다. Holds back in UN sanctions라고 해서 국제사회도 중국의 역할에 상당한 아쉬움을 표한 바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이렇게 욕설이 안 나왔다는 건 정말 김정한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제재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북 저지안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매우 작은 길이다, 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제재들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천 차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제재의 한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다음 주 UN 안보리 그리고 유엔이라고 마냥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남성 우월적인 시각에서 보면 내가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해서 칭찬하는 게 좋은 선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바라지만 네.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업무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싶지 유독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모적인 것까지 뭔가 평가를 남한테 받는 것이 시간과 장소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칭찬한 사람한테 나 불쾌했습니다라고 또 하기 어려운 거죠. 네.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만약에 여성 장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외모로 왈가불가하는 멘트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네. 돼서 예. 결국 우리 어떤 근저리에 있는 선입견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외모도 같이 곁들여서 평가를 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조금 비하적인 예. 시각 예.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강경화 장관의 이 머리에 얽힌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유엔에서 일할 때부터 여성이라서 염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자신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염색을 안 했다. 또 이런 얘기를 밝힌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좀 난처한 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학대 해석이 된다거나 궁금해한다던가 또 사실은 일반적인 그 사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교부 장관을 불러놓고 백색 머리를 얘기한 건 또 뭡니까? 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 외교부 장관이 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뒤에 말미에 보시면 예. 이 백상머리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처럼 강 일도 좀 장관도 잘해라. 일도 잘하고 이렇게 인기를 많이 아. 얻고 있는 것 같이 일도 좀 외교부 장관으로서 현재 외교 상황이 이러니까 좀 네. 일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네. 약간은 좀 이 염색약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인신공격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네. 더군다나 외교부 장관 나오라고 해놓고서 저 얘기만 하고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한테 아무런 질문도 안 했다라는 네. 거죠. 아, 현안 질문을 예. 안 하고 저 얘기만 한 거예요. 저 얘기만 하고 머리 얘기만 하고요. 머리 얘기만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건이 아닌가. 네, 그래도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꽤 점잖게 반응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뭐 대처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본인은 이것을 여성 비하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네. 강경화 장관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비즈니스 회의를 가면 여성이 혼자일 때가 많은데요. 네. 나름 나를 칭찬한다고 외모를 평가해서 칭찬을 해요. 예. 네. 칭찬 유엔 안보리가 어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지만 이에 거는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북한 또한 이전과 비교해서 다소 정제된 반응을 내놓고 있어서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해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정인지 국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외무성 보도 형식을 빌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린다면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로 준열이 단죄 규탄하며 배격한다.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인들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로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내용보다는 형식인데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논의했을 당시에 북한은 강력하게 우리를 제재한다면 국제사회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격이 높은 것이죠. 외인 총회에 맞춰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이것을 기회 삼아서 한국과의 어떤 정상회담, 즉 서울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앞으로 더 긴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네, 김정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외무장관 나오고. 예. 뭐 하얀 머리 멋있습니다. 뭐 여자분들이 지금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외교가 그렇게 잘 되죠.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아니 뭘 사과하는 겁니까?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사과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반성하세요. 사과할 일 있는가? 아니